자, 반갑습니다. 잠깐 뭐 좀 하느라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포르투가 비긴 게 좀 아쉬웠다. 포르투 핸디브만 나왔어도 뭐 고배당까지 적중을 하면서 좀 괜찮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마이애미도 이기다가 이제 비겼더라고요. 그래도 프렌이 아주 좋았다.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경기가 많습니다. 골드컵 4경기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자, 일단은 그 오클랜드 시티하고 보카 주니어스 먼저 볼 텐데,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하고, 이따가 한 9시쯤에 와서 아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좀 더 늦게 오려고 했는데 일찍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클랜드는 두 번 다 이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팀이 뭐 직업이 있는 그 선수들이다 보니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보카 주니어스는 벤피카랑도 비겼고 미넨한테도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클랜드 입장에서는 뭐 벤피카한테 6대0으로 진 것도 있고 미넨 10대0, 그 정도 차이가 날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마인 자체가 너무 이제 그 조금 애매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오마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 나쁘진 않는데 오마인이라 조금 고민이 된다. 지금 오히려 오클랜드 시티 쪽으로 배당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클랜드 시티가 골을 넣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이게 배당 대비 7.5 프렌을 가긴 좀 애매해요. 1.1 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5.5 기준 언더 언오버를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 벤피카전은 언오버가 바뀌었죠. 6.5에서 뭐 5.5로 떨어지면서 바뀌었는데 결국 6골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이제 한 골밖에 안 주긴 했지만 후반에 5골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골까지, 추가 시간에 이제 PK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보카 주니어스를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벤피카 전이나 미넨 전.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카 주니어스가 벤피카 상대로 두 골을 먼저 넣었죠. 퇴장 이후에 이제 뭐 PK와 결국엔 동점까지 내줬는데 미넨전도 비길 뻔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카 주니어스가 뭐 나름 어 충분히 미넨하고 이제 벤피카가 했던 걸 못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5 마인이더라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어, 왜냐면 지금 뭐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가장 좋은 그림은 미넨이 전승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 벤피카가 이제 득실이 일단은 오클랜드 시티를 큰 점수차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득실에서는 보카 주니어스가 많이 밀립니다. 밀리는데 마이너스 대 플러스기 때문에 오늘 보카 주니어스 입장에서는 미넨이 벤피카를 이겨주고, 그리고 보카 주니어스가 이제 아주 큰 점수차로 이겨야만 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6골 넣어도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벤피카가 이제 뭐 한 골 차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마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오마엔승, 그리고 언어보는 무조건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오마엔을 볼 거면 오버도 이제 5.5 기준 둘 다 6골이기 때문에 오클랜드 시티가 골을 못 넣는 전제로 깔고 가면은 굳이 오버를 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오클랜드 시티가 뭐 골을 넣고 했을 때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뭐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배당 자체가 둘 다 6골이기 때문에 뭐 굳이 오버
갈 바에는 그냥 배당 더 높은 오마엔을 가죠. 그래서 오버를 보긴 하지만 오마엔을 간다. 배당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해서 오마엔. 저는 어찌 보면 6마엔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차피 동시간대에 열려요. 동시간대. 예. 그리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확실히 골을 좀 많이 넣긴 해야 돼요. 벤피카도 결국엔 전반 PK로 골을 넣었거든요. 후반 마지막도 PK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슈팅이 뭐 거의 8배 차이 났고 유효 슈팅도 엄청 차이 났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인 경기력을 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막 주력으로 갈 만큼은 아니고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고배당 측면으로 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픽하고 미네 가도록 할게요. 자, 미네는 사실 진다 한들 2승 1패입니다. 그래서 뭐 3위로 내려갈 일은 없어요. 그 벤피카가 이기면 이제 1위를 하긴 하겠죠. 그리고 보카주니어스가 이겨도 뭐 보카주니어 입장에서는 미넨이 무조건 잡아주길 바라는 입장이니까. 오늘 AT도 결국 이겼지만 득실에서 밀려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뭐 벤피카라서 조금 힘겨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카주니어스도 잡았고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 승리는 저는 미넨이 가져갈 거라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벤피카가 얘네가 뭐 경고 누적에 뭐 그리고 뭐 팀 내 불화 표시도 있고 물론 이제 주 골게터인 선수들이 이제 빠지는 건 아닌데 뭐 물론 미넨도 있죠. 뭐 이적부터 시작해서 뭐 김민재 부상 그리고 수비 쪽에 확실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력을 놓고 보면은 저는 미넨이 훨씬 더 좋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비길 가능성도 높고 미넨이 어쨌든 보카주니어스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결국엔 비길 뻔했던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슈팅은 조금 더 앞서긴 했어요. 유효 슈팅 차이가 없었지. 근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는 최소 미넨이 질 것 같진 않다. 만에 하나 비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해요. 지난번 보카주니어스의 그 경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벤피카 2풀에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 배당이 너무 적고 미넨이 1대0으로 먼저 리드를 하면 2대0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미넨이 지지 않는 그림일 거라 생각은 하는데 미넨 승 배당 대비 어찌 보면 개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느 번은 미넨이 뭐 실점이 아예 없을 순 없거든요.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뭐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보카주니어스처럼 어느 번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배당 대비 5번은 배당이 너무 적어서 메리트가 없고 1.74에서 지금 1.5까지 빠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 언더는 사실 가기가 좀 불안합니다. 배당만 보고 가기에는. 그래서 어느 번은 건너뛰고 차라리 승패로 가라. 미넨 승에 뭐 무승부를 깔든. 근데 결국엔 미넨이 2골 넣으면 둘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고배당으로 접근했을 때 무 또는 핸디무로 2핸디무가 뜰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미넨 승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또 동시간대에 열리고 하다 보니 해서 저는 미넨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보카주니어스 입장에서는 저 벤피카 입장에서는 보카주니어스보다는 유리하니까 비기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엔디무보다는 한 골 차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고배당 노릴 거면은 핸디무 쪽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최소한 미넨이 질 것 같진 않다. 이런 그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들루프하고 과테말라 이제 골드컵 어제는 없었던 골드컵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잠시만요.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단 과들루프. 지금 과들루프가 2패네요. 2패. 과테말라가 1승 1패고. 그리고 득점은 과들루프가 앞섭니다만은 실점이 과테말라가 아주 좋습니다. 즉 과들루프가 실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파나마전 5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자메이카전 한 골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실점이 많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자메이카를 잡았지만 결국 파나마한테 지면서 1승 1패입니다. 그래서 파나마만 현재 2승이고 과테말라는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그나마 이제 파나마, 자메이카의 상대가 파나마기 때문에 이기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이제 오늘 AT처럼 모든 팀들이 2승 1패가 나오면 그래도 파나마가 유리하죠. 득실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승 1패가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메이카가 잡으면 파나마를. 근데 여전히 파나마가 유리하고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과들루프가 실점이 많은 점을 생각해서 비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경기 무조건 승패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승패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들루프가 어쨌든 두 경기 다 지긴 했지만 득점을 했다는 거에 좀 이 포인트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팀이 골드컵에서의 전적이 있어요. 뭐 아까 뮌헨하고 벤피카도 얘기를 못했는데 일단 뮌헨하고 벤피카도 전적들이 꽤 있습니다. 챔스에서 단 한 번도 뮌헨 상대로 벤피카가 이긴 적이 없긴 해요. 뭐 홈이든 원정이든 무승부조차 많이 없었고. 자, 골드컵에서 최근 21년, 23년도에 과테말라가 이제 다 중립이었는데 1승 1무입니다. 그래서 과들루프 상대로는 과테말라가 그래도 상성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 그리고 그 과테말라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자메이카를 잡아냈었잖아요. 실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실점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약팀이든 강팀이든 간에 실점을 최소화했다는 거는 과테말라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과들루프도 자메이카전과 파나마전 골을 넣긴 했는데 이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테말라가 파나마전 슈팅이 압도적으로 밀려요. 한 7배. 점유율도 그렇고 유효슈팅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메이카전은 오히려 좀 조금 밀리긴 하는데 압도적으로 밀린 게 아닙니다. 슈팅도 그렇고 그 점유율도 그렇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 결국 과테말라가 이겼죠. 그리고 과들루프 같은 경우에는 자메이카전 오히려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오히려 슈팅은 2배 이상 더 많았고 점유율은 큰 차이는 없었고. 자, 파나마전이 이제 전반에 4골을 주면서 이제 무너졌던 경기인데 결국엔 파나마전도 지긴 했지만 슈팅을 많이 때리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실점률로만 보면 과테말라가 좋아 보이는데 경기 내용 측면으로 보면 과들루프가 어찌 보면 파나마나 자메이카 상대로는 슈팅이 해볼만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왜냐면 과테말라가 파나마한테 너무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과테말라가 자메이카를 잡아서 좋긴 한데 그 정도로까지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들루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파나마가 자메이카를 잡고 본인이 이제 과테말라를 잡으면 좋은데, 사실 득실에서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일 이제 확률이 떨어지긴 해요.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무승부는 의미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과테말라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이게 2배에서 지금 1.89까지 떨어져서 살짝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과들루프가 그래도 득점이 꾸준했고 자메이카전 선제골도 그렇고 물론 과테말라가 자메이카전에 이제 비등하게 이제 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경기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 비기면 결국엔 파나마 같은 경우도 자메이카하고 비겼을 때 아마 그러면 자메이카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의외로 이런 경기는 좀 과테말라의 득점력 그리고 그 과들루프의 득점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언오버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약간 언더 쪽을 봅니다. 언더를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들루프가 실점이 많긴 했는데 본인들이 득점이 많이 없었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기더라도 어느 팀이 1대 0으로 이기든 0대 0, 1대 1 이런 승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더를 보는 겁니다. 자, 로스앤젤레스하고 플라멩고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내일 오전 마감 경기들이죠. 내일 오전 마감 경기들인데 오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앤젤레스 두 경기 이제 득점이 없다. 첼시전도 그렇고 에스페랑스전도 그렇고 그리고 플라멩고 같은 경우에는 첼시한테 선제골 내주고도 3대 1로 역전. 지금 브라질 팀인데 이게 확실히 잘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게 미국 팀들이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인터 마이애미도 지진 않았지만 두 골을 먼저 넣고도 이제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플라멩고가 이길 확률이 좀 크다. 지금 2승에 실점도 한 골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첼시하고 티니스의 경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진출팀이 가려질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는 이겨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죠. 왜냐면 첼시 티니스의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뭐 둘이 어느 팀이 이기든 이제 승패가 갈리건 무승부가 나오면 이겨도 승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멩구는 최소 2위를 확보한 거고 그래서 무리 안 할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로스앤젤레스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다만 딱 하나 노릴 수 있는 건 득점이 없긴 하지만 뭐 압도적으로 실점이 많았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도 요 경기는 플라멩고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난번 첼시전이 사실 확신이 없긴 했거든요. 물론 퇴장이 있긴 했지만 퇴장 전에 역전을 이미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슈팅이나 점유율도 큰 차이는 없었긴 했습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의 폼이죠. 두 경기 동안 득점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둘 다 득점이 없었고 특히 에스페랑스하고의 경기에서 데니스 부안가가 이제 PK를 놓친 게 큽니다. 추가 시간에. 그때 그것만 넣었더라도 1무 1패. 예. 슈팅도 거의 같았거든요. 에스페랑스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로스앤젤레스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튀니지 팀하고도 이 정도인 거 보면은 그러니까 튀니스도요, 튀니스. 이 팀하고도 이 정도인 거 보면은 플라멩구는 이기긴 좀 힘들 것 같다. 뭐 첼시하고도 나름 슈팅 면에선 큰 차이는 없긴 했어요, 로스앤젤레스가. 근소한 차이로 뭐
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슈팅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플라멩고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플라멩고 승부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언오버는 로스앤젤레스의 득점력 때문에 뭐 언더를 가면 제일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직 득점이 없는 것 뿐이지 득점을 한다면 오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역배까지는 못 보더라도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파나마 자메이카를 건너뛰었거든요. 저는 한 줄 알고 건너뛰었는데 예, 파나마 자메이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이제 건너뛰어버렸네요. 딱 하나 그 변수는 그거죠. 이미 진출 확정을 했다는 거 플라멩고가. 그래서 무리를 안 한다면은 비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배당 대비 1.6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승무 사이드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 만에 하나 로스앤젤레스가 선방을 한다면은 오히려 프렌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승무를 보긴 하지만 프렌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게요. 왜냐? 지금 배당 대비 봤을 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승부에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한다면 그럴 거면 프렌을 가는 게 낫죠. 왜냐? 역배까지 한번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가 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그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올리비에 지루가 교체로 나왔었나? 선발이 아니었던 건 기억은 하는데 교체로 나왔었구나. 그 첼시전에 후반에 교체로 나왔었고 그리고 에스페랑스 그 튀니스전에는 선발로 나오고 교체가 됐네.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파나마 자메이카 경기를 하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파나마 자메이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고 건너뛰었는데 자, 동시간대에 열리는 골드컵 8시 경기 파나마 자메이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두 팀은 전적이 많죠. 특히 파나마가 자메이카 상대로 더 많이 이겼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주고받고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최근 그 월드컵 예선이나 골드컵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네이션스에서나 골드컵에서는 자메이카가 다 이기긴 했어요. 19년도, 24년도. 월드컵 예선에서만 이제 파나마가 좀 앞설 뿐이지. 자, 파나마가 지금 2승이죠, 2승. 지금 보면은 여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동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파나마가 유리하죠. 득실 때문에. 그래서 자메이카 입장에서는 과테말라한테 진 게 크고 과들루프전도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과들루프한테 2실점 했지만 전반에 이제 많은 득점을 했고 과테말라까지 이기면서 연승을 했는데 저는 요 경기 자메이카도 충분히 할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파나마가 뭐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긴 어렵고 잠깐만요. 파나마가 확정을 지었나? 지금 확정을 지은 것 같기도 한데 2승 1패. 근데 완전 확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는 뭐 확정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득실 과테말라가 근데 사실상 거의 진출했다고는 봐야죠. 그래서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파나마가 이겨주길 바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그러면 이제 뭐 비교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비기면은 과테말라가 이기면 가장 좋긴 한데 본인들도 이제 완전히 장담을 할 수는 없어서 본인들도 무승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나마가 이겨주는 그림이 가장 좋은데 그러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배당을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일단 파나마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자메이카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뭐 큰 경우 같거든요. 다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들이 무승부가 안 나오고 승패로 갈릴 수도 있다. 자메이카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가장 좋기 때문에 이긴다 하더라도 과테말라도 이기면 또 상황이 어지러질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리가 좀 필요한 경기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파나마가 정배를 받았지만 저는 지금 그 자메이카 프렌 배당이 살짝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자메이카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아무리 파나마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해도 이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메이카가 더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다만 비기면 물론 아직까진 모르긴 하죠. 과델루프 과테말라 경기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기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진짜 극적으로 이제 인터 마이애미하고 파움의 경기가 비겨서 이제 동반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런 그림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렌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플라멩구 하다가 이제 중간에 파나마 건너뛰어서 그랬는데 자, 요거 생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플라멩구가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클럽 월드컵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미축 팀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인터 마이애미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믿었던 시애틀도 뭐 첫 경기부터 이제 멤버를 영입한 보타포그한테도 이제 너무 좀 허무하게 골을 먹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별로 믿음이 없긴 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보면 2경기째 득점이 없고 그리고 플라멩고가 첼시까지 잡고 워낙 잘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플라멩고긴 한데 배당 대비 저는 큰 메리트는 없다. 플라멩고 쪽. 근데 언오버 가능성은 언더만 가기에는 플라멩고의 득점력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이제 언오버는 좀 패스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어쨌든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걸리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플라멩고 승무로 봤는데 좀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프렌으로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주력감은 아닌데 고배당을 아니면 중배당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가볼 만하지. 언오버는 글쎄요 이게 로스앤젤레스의 득점 여부에 따라 저는 좀 갈릴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뭐 0대0 1대1도 가능한데 로스앤젤레스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 뭐 프렌을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플라멩고의 승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반반이기 때문에 언오버를 노리기보단 아싸리 그냥 프렌 고배당 위주로 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전 전승하면 좋긴 한데 분명히 막 그렇게 무리는 안 할 거예요.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확정을 지어서 오히려 더 경기가 잘 풀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3패는 안 된다. 로스앤젤레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데 3경기 무득점 3패는 안 된다. 전패는 안 된다 해서 로스앤젤레스 프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튀니스 에스페랑스하고 이제 첼시의 경기인데 자, 첼시 같은 경우 잠시만요. 자, 첼시가 지금 2위죠. 2위 1승 1패 여기 거의 단두대 매치죠. 이기는 팀이 올라갑니다. 이기는 팀이 올라가는데 첼시 입장에서는 뭐 비교도 되죠. 왜냐면 지금 득실이 앞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첼시는 최소 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뭐 로스앤젤레스가 이기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미 로스앤젤레스는 득실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근데 득실을 떠나서 결국에는 첼시가 지면 튀니스가 2승이 되는 거고 비겨도 이제 승점이 4점 되기 때문에 결국 로스앤젤레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능성은 없죠. 그냥 유종의 미만 거두면 되고 그래서 단두대 매치인 건데 자 그러면 첼시 입장이 워낙 좋죠.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최소. 근데 비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고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첼시가 좋죠. 지난번 플라멩구전 져서 그렇지 로스앤젤레스전도 실점이 없었고 그리고 에스페랑스가 플라멩구전 지고 로스앤젤레스를 잡긴 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의 경기를 좀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때 비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슈팅도 같았고 플라멩구전도 뭐 점유율이 그 좀 많이 밀렸지 슈팅은 그래도 아주 큰 차이가 난 건 아닙니다. 뭐 아예 못 비빌 정도. 근데도 첼시가 좋다고 밖에 볼 수 없죠. 다만 이제 첼시의 문제는 뭐냐? 배당의 문제죠, 배당. 첼시가 플라멩구전도 오히려 슈팅이 2개 더 적었습니다. 그 점유율도 살짝 더 밀렸고 유효 슈팅은 5개나 차이 났기 때문에 이 튀니지 팀 에스페랑스가 이 튀니스가 그래도 뭐 무기력하게 밀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첼시의 저 배당은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무리 유리해도 이게 단두대 매치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첼시의 일반승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마엔, 이마인까지 빠지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승패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핸디 쪽 튀니스 2프렌을 노려볼 거냐 3.5프렌은 뭐 배당이 말이 안 되고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페랑스가 그래도 이게 단두제 매치이기 때문에 첼시가 뭐 압도적으로 이기기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 영향도 커요. 지금 보면은 남미나 이런 팀들이 적응을 잘하는 게 날씨에 적응이 좀 더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 팀들보다. 오늘도 이제 막판에 좀 봤었는데 어디였지? 그 포르투하고 이제 경기 뭐 선수들 거의 뭐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첼시가 뭐 압도적으로 좋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을 생각하면은 2프렌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언오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튀니지 팀도 결국엔 로스앤젤레스전 골을 넣었고 플라멩구전 득점이 없긴 했지만 결국 그 후반에 이제 추가골을 먹힌 거라 첼시가 만약에 전반에 0대0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많은 골을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배당 대비 이제 메리트 없는 일반승만 할 수도 있다. 마인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엔 일반승의 핸디 무에 2프렌이 나오는 경우의 수.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바랄 수 있는 스코어기도 합니다. 핸디무도 노리면서 일반승은 워낙 배당이 적기 때문에 갈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고 그러면 핸디무 그리고 2프렌 요렇게 같이. 근데 틀리면 같이 틀리는 거죠. 왜냐면 물론 이제 0대0으로 비기면 2프렌이 가능하긴 한데 결국 첼시가 골을 많이 넣는 순간 다 무너지긴 합니다. 첼시가 뭐 2골, 3골 넣으면 사실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뭐 2핸디무로 가는 건데 저는 핸디무 2프렌을 한번 노려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디무를 노릴지 첼시에 아니면 튀니스의 2프렌을 노릴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첼시가 그래도 이길 것 같다 하면은 핸디무 노리는 게 낫고 그래도 뭔가 1대1이든 0대0으로 비겨서 결국 올라가는 그림은 첼시다 하면은 뭐 2프렌을 노리는 게 낫고 근데 튀니스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프렌을 노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첼시는 비기는 선까지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핸디무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이 좀 가긴 합니다. 1핸디무입니다. 1핸디무. 즉 한 골차 핸디무. 두 골차 핸디무도 뭐 노려볼 만한데 그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그렇다고 1핸디무, 2핸디무를 다 갈 수는 없으니 그건 좀 고민을 해보겠다. 어렵네. 첼시 경기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골드컵 캐나다하고 엘살바도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 하는 김에 내일 거까지 같이 다 해버릴게요. 내일 되면 또 배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자, 캐나다 저한테 이제 실망감을 안겨줬죠. 첫 경기에 온두라스 6대0으로 이기면서 적중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 퀴라소전 일반승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마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꼴치가 막 되면서 뭐지? 좀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결국엔 동점을 먹혔더라고요. 그래서 퀴라소한테 비긴 거는 좀 타격이 크다. 왜냐? 물론 이제 첫 경기는 홈에서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경기를 미국에서 했던 것 같은데 둘 다 미국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첫 경기는 캐나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경기도 미국이고 당연히 엘살바도르보다는 당연히 좋죠. 캐나다가. 근데 이 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가 지금 1무 1패입니다. 캐나다가 이제 1승 1무고 오늘 경기에 따라 동률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득실을 극복하기가 어렵긴 한데 온두라스 퀴라소도 비겼을 때 경우를 생각하면은 결국 온두라스가 승점 4점이 되고 퀴라소가 3점으로 결국 캐나다가 지고 큰 점수 차로 안 지고 온두라스 퀴라소가 비기면은 결국 지금 현재 1, 2위가 올라갑니다. 뭐 퀴라소가 이긴다 한들 캐나다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 비기면 퀴라소 떨어지고 캐나다 승패 상관없이 퀴라소가 이기면은 캐나다가 또 상관없이 승점이 지금 4점이기 때문에 온두라스가 2패가 되면서 떨어지고 온두라스가 이기면 당연히 퀴라소는 뭐 1승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는 사실상 확정이죠. 확정. 중요한 건 온두라스하고 퀴라소의 이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확정은 아닌데 엘살바도르가 캐나다를 뭐 지금 플러스 6대 마이너스 2를 뒤집을 만한 그런 뭐 엄청난 점수차의 그 득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캐나다는 사실상 진출이고 온두라스하고 이제 퀴라소의 이제 대결이죠. 그래서 캐나다는 뭐 남의 경기를 신경 쓸 이유는 크게 없다. 그냥 1, 2위 싸움일 뿐이지. 이기면 뭐 자동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자력이 1위.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불리한데 이 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배당도 말이 안 되긴 해요. 배당이 너무 적긴 합니다. 배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배당 대비 생각을 했을 때 갈만하냐? 갈만은 하죠. 배당 대비 생각하면 뭐 아무리 적더라도 이길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엘살바도르가 퀴라소랑 비겼습니다. 온두라스한테 2골을 내주긴 했지만 결국 득점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엘살바도르 입장에선. 근데 캐나다가 온두라스전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지만 퀴라소전 생각하면 또 애매합니다. 엘살바도르가 퀴라소한테 밀렸냐? 점유율만 살짝 밀렸어요. 슈팅은 같았고. 그리고 온두라스전도 오히려 점유율은 더 높았고 슈팅이 하나 정도 차이 났습니다. 즉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두 경기 다 득점이 없긴 했지만 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퀴라소한테 오히려 슈팅이 같았고 점유율도 거의 비슷했어요. 이러면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온두라스 상대로만 압도적으로 이제 좋았던 거지. 사실 두 번째 경기만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점유율도 막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온두라스 상대로. 슈팅이 이제 한 2배, 거의 3배 정도? 3배 좀 안 되게 이제 차이가 났던 거지. 이게 캐나다가 만약에 퀴라소전처럼 많은 골을 못 넣거나 그랬을 경우, 추가적인 골을 못 넣었을 경우 엘살바도르의 이제 득점력의 문제긴 하겠지만 자칫하다가 배당 대비 또 메리트 없는
경기 갔다가 또 당할 수가 있다. 물론 상대 전적이 캐나다가 좋죠. 최근에 월드컵 예선 그 경기들만 보더라도 뭐 3대 0, 2대 0. 근데 예전에 중립에서 열렸던 친선전에서 엘살바도르가 한번 잡아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전 10년 전이긴 한데 그때 골드컵에서도 엘살바도르가 캐나다랑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아예 엘살바도르가 못 비빌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캐나다의 저 배당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첫 경기를 끝나고 오늘 경기를 보면 당연히 마엔부터 2마엔, 3.5 마엔까지 보겠죠. 근데 두 번째 큐라소하고의 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득점력도 있고 캐나다가 지난번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첫 경기만큼 6대 0의 스코어를 내긴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3.5 기준 언더를 봅니다. 언더. 그래도 캐나다가 이길 것 같다고 하시면은 일반승을 가도 되는데 캐나다는 반반이에요. 온두라스처럼 대승을 거둘 수도 있지만 퀴라소전처럼 아슬아슬한 아니면 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차라리 3.5 기준 캐나다가 많은 득점을 못하길 바라면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노릴 거면은 뭐 1엔디무, 2엔디무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온두라스전처럼 전반에 뭐 최소 뭐 2골 막 넣으면은 뭐 핸디무는 물 건너 갔다 봐야죠. 근데 모르죠. 일단은 전반에 0대 0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캐나다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원정 가서도 이제 그러는 거 보면 멤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퀴라소전 당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배당 대비 봤을 때. 근데 일반승도 못했어요. 그때도 1.1 몇이었나 그랬거든요. 이게 또 미국에서 열려요. 캐나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온두라스하고 퀴라소. 사실 이 경기가 중요하죠. 캐나다는 거의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온두라스 퀴라소가 중요하다. 퀴라소는 경고도적이 한 명 미드필드에 있어서 이제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단두대 매치죠. 퀴라소가 이기면 갑니다. 근데 비겨도 안 돼요. 무조건 이기는 경우에서밖에 없습니다. 이무기 때문에 패가 없지만 이기는 시나리오밖에 없긴 해요. 온두라스는 1승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득실은 온두라스가 안 좋죠. 캐나다한테 6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다만 퀴라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다 보니 일단 두 팀의 전적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골드컵에서 퀴라소가 1대0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최근 네이션스 22년도 네이션스에서는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퀴라소 홈에서는 온두라스 홈에서는 퀴라소. 그래서 둘 다 이길만 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온두라스 퀴라소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창이 좀 안 열려서. 잠깐만요. 인터넷은 문제가 없는데 열렸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대 전적들이 뭐 충분히 다 이길 만한 그런 상대 전적들이고, 자, 퀴라소는 캐나다하고까지 비겼습니다. 엘살바도르하고도 비기고. 그래서 패배가 아직 없어요. 온두라스는 캐나다한테 6실점 했지만 엘살바도르 이기면서 유리한 위치에 왔고, 일단은 지지 않으면 되는 그런 그림이긴 해요. 근데 퀴라소는 캐나다한테도 사실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극장골 때문에 이제 비겨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엘살바도르전 이제 뭐 0대 0으로 비기긴 했지만 그런 엘살바도르를 온두라스가 이겼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 온두라스도 엘살바도르한테 점유율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고 슈팅 수도 하나 차이였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2대 0이었던 거지 뭐 비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퀴라소도 엘살바도르 상대로 오히려 점유율이 더 높았고 그리고 슈팅 수도 같았기 때문에 그 온드라스가 유리한 건 맞는데 온드라스는 비겨도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퀴라소가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기면 더할라이엇이 좋지만 온두라스도 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비기려 할 거다.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퀴라소는 이기는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더 퀴라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퀴라소가 프렌을 받아서 뭐 오히려 온드라스가 그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비교도 된다는 퀴라소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퀴라소의 그동안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점유율 그리고 슈팅 이런 게 밀리지 않았어 가지고 그래도 온드라스는 비교도 되기 때문에 프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프렌 사이드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프렌 사이드로 봤던 경기들 뭐 비길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어디였냐 뭐 자메이카 경기도 그랬고 좀 애매한 경기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경기들은 시간대가 이제 다 동시간대 이제 4시, 8시, 10시, 11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뭐 골드컵만 묶어 가시든 클럽 월드컵만 묶어 가든 아니면 시간대별로 가든 아니면 제일 좋아 보이는 것만 가든 그렇게 각자 묶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선택사항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고민이 좀 더 될 수는 있긴 한데 뭐 더 좋은 걸 잘 찾아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포르투가 쫓아가면서 결국 한 골을 더 넣길 바랬거든요. 제가 막판의 경기를 좀 봤는데 포르투가 힘이 빠졌는지 뭔가 계속 막판에 이제 뭔가 센터링을 올리든 패스를 좀 더 해서 이제 슛을 넣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하다가 결국 혼자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추가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 핸디무 고배당이 적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쨌든 인터 마이애미가 비기는 순간 두 팀은 어느 팀이 이겨도 진출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선수들이 그걸 알았을까? 동시간대에 열리기도 했고 뭐 벤치에서 뭐 사인을 줬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기면 그 수당이 이기는 팀이 훨씬 더 그 해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설진 분들이 그게 다르다. 그래서 아마 더 1승이 그 진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요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대4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8경기 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어쨌든 메인이 계속 2경기 연속 적중했고 뭐 그저께는 중배당까지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은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적중을 이어가면서 주말까지 좀 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해외 축구가 멀지 않았다. 이제 2달로 이제 좁혀졌습니다. 8월 중순부터인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일정들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EPL은 8월 10 며칠이었던 걸로 알고 다른 리그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해외 축구 물론 초반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이적한 선수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초반에 고배당들 아예 작정하고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승격한 팀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 해축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아마 내일 오전 방송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당분간 야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 1점 차가 진짜 개꿀이긴 했었는데 6월 초에 5번 연속 적중할 때만 하더라도 이걸 무승부 대신 가야 되나 했는데 운이 좋았다. 야구는 역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들 하시고 오늘 그 6시 반에 그 야구 그거는 뭐 몇천 원 정도 좀 가봐야겠다. 그 2월 된 거. 그
그 14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소소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그리고 즐겨찾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관련해서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 수배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에 남기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에 남기시고 쪽지를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잠깐 올 수 있다고 한 게 그때 올 수 있으면은 만약에 고배당 괜찮은 거 있으면은 잠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보기에 남지 않으니까 즐겨찾기 해 두셨다가 생방으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